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다리고 있었던 고용지표 발표가 됐죠. 너무 뜨겁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상태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올라간 상황이었는데요. 발표됐던 고용지표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 일단은 뛰어넘는 수준을 11월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22만 7천 개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10월에 허리케인과 보잉사 파업 등으로 미뤄졌던 고용이 11월에 크게 반등을 했는데 이에 따라 3개월간 평균 신규 취업자 증가폭은 17만 3천 개를 기록하면서 12개월 월 평균보다 조금 둔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용 둔화세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일을 하거나 구직 중인 인구 비율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62.5%로 전월보다 하락했고요. 또 실업률 같은 경우도 4.2%로 10월보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반등하는 것은 고용시장의 점진적인 완화에 대한 징후로 볼 수 있다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를 배경으로 월가에서 12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선물시장은 12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확률을 86%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월가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들을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11월 실업률을 상승을 이유로 그간 12월 동결 전망을 25bp 인하로 조정했고요. 시티은행은 고용시장 둔화 징후가 뚜렷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고 연준이 B컷을 인하할 만큼 악화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기존금리 인하폭 전망을 50bp에서 25bp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내년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 궤도는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연준은 지난 9월 FOMC에서 점도표를 통해 내년 4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둔화세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고 또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데다가 최근 인플레이션이 2% 중후반에 고착화하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연준이 12월 들어서 경제 전망과 점도표를 다시 한번 재조율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6년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때도 내년도에 대한 전망표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일단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 FOMC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테슬라와 메타 등 많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여전히 시장이 뜨겁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내년도에 S&P 500은 더욱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테슬라는 4일 연속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날장에서도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죠. 5.3%의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400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테슬라 이제 올해 들어서 60%나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에 대해 옵티머스와 완전 자율주행 기술 등으로 전기차가 아닌 기업으로 로봇으로 5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가를 $250에서 $400로 상향 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하비 웰스파고 수석 전략가는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왔던 S&P 500의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S&P 500이 내년 12월 말까지 707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전날 종가 대비 여전히 15%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하비 전략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행정부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려는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과 맞물려 주식시장에 점점 더 유리한 거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인수합병이나 기업 공개, 또 투자 심리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다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지난해 연간 상승률 24%를 기록한 것에 이어서 올해는 28% 넘게 급등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00년 동안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2년 연속으로 20%를 넘긴 것은 올해를 포함해서 4번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다만 내년의 주식 랠리는 지난 2년간 시장을 지배해왔던 대형 기술주 중심의 움직임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S&P 500,
500개 기업 중 안에서 매그니피센트 7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 지수 편입 기업으로 상승세가 확산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의전략가는 은행과 통신, 소비재 주식에 주식을 분산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과 정부 지출 삭감으로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거나 연준의 통화 정책 완화가 제한될 경우 상황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웰스파고가 함께 공유한 707 S&P 500의 전망, 현재는 월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S&P 500 연간 기준으로 20%가 넘는 급등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해당 흐름이 그대로 연출될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가 뉴욕 증시에서 함께 점검해볼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연말 끝자락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연말 강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요 일정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지난 한 주 동안은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봤다면 이번 주는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CPI와 PPI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열흘 앞으로 다가온 연준의 12월 FOMC를 앞두고 이번 주에는 물가 관련 경제 지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주요 고용 지표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지만 살짝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시켜줬는데요. 12월 FOMC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주요 경제 지표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물가 지표로 12일에는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리고 11일에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각각 발표가 됩니다. 일단 전문가 예상치를 확인을 해보면 11월 CPI는 전월 대비 2.7%의 상승 그리고 P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로 0.2%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연준의 12월 FOMC를 앞두고 연준 의원들은 통화 정책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서 현재 경제와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미국 경제가 좋게 느껴진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었죠. 연준이 중립금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신중할 여유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에 있어서 신중론을 펼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톰리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투자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이 추가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도 굉장히 혼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만 그와 대비되게 미국은 오히려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면서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을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날 방영됐던 MBC 방송 인터뷰에서 오는 26년 8월까지인 파월 의장의 임기를 단축할 계획이 있냐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내놨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는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요청한다면 아마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기준금리나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준에 대해서 거센 불만을 드러내왔었죠. 대선에 승리하면 집권 1기 때 본인이 임명했던 파월 의장을 해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시사해 왔었는데요.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서 당선 이후 첫 언론 인터뷰로 차기 행정부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완벽하게 해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미국을 성공시키고 싶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인데요. 미국의 주식시장 계속적인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했을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 다시 한번 10만 달러 재돌파를 해주는 모습도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9만 달러 후반대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미국 정부가 금을 적극적으로 팔아내고 비트코인을 매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의 가장 적대국으로 불릴 수도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해서 금을 많이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모두 팔고 비트코인을 사게 된다면 저국들의 은행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제로가 될 것이고 우리들의 자산은 100조 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금이 아닌 비트코인이 이 시대 주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2030년대가 되면 이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현재 미국 시장 안에서는 금 대신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미래에는 중요하다라는 낙관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10만 달러를 중심에 두고 지속적인 등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 랠리에 함께 몸을 싣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